민큐브님과 영훈님은 이건태 한동훈 토론 못하게 해주세요. 왜 한동훈에게 관심 갖게 해주나요 하셨는데 이건태님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톰브라운님과 수중보바다님은 유시민 좌파 천국 맞습니다. 정변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277님 9335님 연님 킨소님 이미숙님 레드비님 미스터 로션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정구승 잘한다 와이셔츠 멋있다 잘생겼다 해주셨습니다. 해피님은 법사위 강경파들 석고 비틀고 그걸로 대통령님 계속 괴롭히려고 작정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라는 말씀을 이건태님은 주셨는데 누군데요? 이건태 그러니까 의원님인데 이번에 민주당가 제일 나빠.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네. 보안수사권 존폐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과 한판 붙어보자. 왜냐면 한동훈이 먼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의사타진을 했는데 맞아요. 안 네. 넘어왔는데 네. 그럼 나랑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제가 이건태 그 의원님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던 거는 네. 최고위원 선거가 워낙 치열한데 흥행은 되고 자기 잘하면 굉장히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저는 자폭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폭이구나. 뭐 예. 앞으로 갤럽에서 다루겠지만 이미 국민 여론이 6대3, 뭐 6대2 이렇게까지 넘어온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안 수사권을 논리로 지금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강경파 분들이나 강경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그분들은 대안이나 이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본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냥 무조건 선동과 구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갖고 쉽사리 포인트를 따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에게 기회를 좀 바보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게 바로 가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된다는 응답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고 의견을 유보한다는 사람이 16%였는데 서로 의견 유보 16% 의견이 다 합쳐지더라도 사실 과반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저는 사실 진짜 이거 보고서 살짝 약간 울컥했어요. 제가 한 작년쯤에 보안 수사권은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논의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했었고 제가 그냥 논리적으로 했죠. 나는 검사 정관들이랑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해도 저를 검찰주의자로 몰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의 장이 열렸고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본 평가가 61%다. 심지어 조금 과장 보태면 거의 트리플 스코어가 나오기도 시작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고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알아서 자빠진다. 또 대통령이 되는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이 법을 만드신 분들은 저걸 보고 아직 국민들이 많이 몰라서 저렇게 판단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라고 하기에는 토론회 오늘 뭐 JTBC에서도 토론회가 있었고 수많은 거기에서 그쪽에 논리 없음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크나이트 최욱 씨의 공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내세웠던 건 오연봉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언론에 알린다. 두 번째가 사법의 민영화. 세 번째가 띠링띠링 킥스. 네 번째가 이례적인 일이다. 다섯 번째가 유시민 할아버지였는데 이 어디에 그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근거가 있었나요?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 오히려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 더 대안을 내고 있어요. 제가 대안 그냥 여기서 바로 읊어볼까요? 그 박은정 의원이 매번 보안수사권이 폐지 안 되면 검사들이 징계 안 받잖아요 하지만 이건 징계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 보안수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계속 나와서 주장하는 게 검사징계법 없애라. 사법부도 아닌 일반 행정청 외청 공무원이 검사에게 그 별도의 징계법이 있어서 징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나쁘다. 잘못됐다. 일반 공무원처럼 똑같이 네. 징계법에 따라서 받아라. 그냥 네. 검사징계법 없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되니까 일반 공무원들처럼 쉽게 징계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공수처 강화해서 내가 만약에 수사 이상하게 하거나 그 법에 어겨서 수사를 하면 바로 수사받을 수 있고 갑자기 누가 똑똑 찾아온 다음에 노트북 떼갈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공수처를 강화하자라는 얘기도 했고요. 심지어 기소권 독점이다. 뭐 영장 청구권 독점이다 할 때 기소권은 이미 수사전결권을 경찰이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독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소권 독점에 대해서 뭐 시민기소위원회 아이디어를 내는 신인규 변호사가 있지만 저는 위원회는 사실상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에도 공수처처럼 몇 명의 검사를 두자.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반대할 때에는 원고 피고처럼 경찰 측을 원고 피고 측을 뭐 공소청 검사로 한다면 판사 앞에서 기소 여부를 재정 신청 결정하게 하자. 영장도 똑같이 해서
경찰 쪽 검사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만나면 영장 내주고 이 수사 경찰에서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제한책도 줬고 야 그렇게 윤석열 말대로 일단 불법적인 수사라도 밀고 나가서 무죄 나오더라도 이 사람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러면 형사선고법에 하나 더 넣자. 이렇게 그 공소권 남용이나 불법적인 수사를 해갖고 이게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고 하면 본안으로 넘어가지 말고 일단 형식 판단해서 바로 각하시켜버려갖고 경찰 얼굴에 낙인 찍혀버리자라고 만드는 제안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대안을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안을 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구승님 쇼츠는 0.5배속 느리게 만들어야 돼. 왜냐면은 제가 정구승 나 진짜 숨이 변호사가 너무 막힌다. 왜 이렇게 래퍼라고 불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영상을 볼 때 네. 여러 의견들을 빨리 접하기 위해서 본인이 1.5배속으로 듣더라고요. 2배속으로 듣습니다. 2배속 듣다 보니까 그걸 따라하게 된 거야? 자기도 이제 2배속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말이 빨라요. 네. 아니 근데 머릿속에 뭔가 개념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저렇게 편하게 막 풀 수 있지. 사실 개념이 없으면 저렇게 말 못해요. 아니 우리 평론가님한테 사람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개념이 없어서 저는 말을 떠듬떠듬하잖아.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정석으로 잘해주시는데 일단 제가 큰 개괄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알려드렸는데 네. 세부적인 그 네. 데이터를 보고 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 좀 놀라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했어요. 이게 약간 양가적인 게 느껴졌는데요. 그러니까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경찰 견제,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안 사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최소 50% 이상 차지했어요. 전 연령에서 네, 전 연령, 네. 전 지역에서. 전 지역에서 근데 61대 23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보안 사건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보수도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숫자가 뭐가 중요해? 우리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유지해야 46, 전면 폐지해야 39, 유지해야가 한 7%포인트가 높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유지 의견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냥 빼고요. 국민의힘은 81%가 유지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조국혁신당은 이게 사례 수가 17명인데 숫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안 잡힌 거고요. 네. 무당 나간 거죠. 무당층은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네. 무당층은 유지해야가 63, 폐지해야가 12입니다. 더 높고. 네. 차이가 많이 그러니까 나네요. 민주당하고 무당층만 합친다고 하면 그 층에서 최소 과반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성향별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어 지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 코어. 네. 매우 진보적이라고 하는 쪽에 그렇습니다. 가까울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이라는 사람은 유지해야 한다가 47, 폐지해야 한다가 41. 이것도 역시 유지가 높은 거고. 네. 네. 매우 진보적일 때 숫자가 좀 바뀌어요. 매우 진보적이라고 할 때 유지가 43, 폐지가 48이에요. 이거는 확실히 코어 지지층이 우리 뉴스공장 따라가는 거네 보니까. 네. 그 코어가 어디 코어인지는 확실하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유시민 작가를 옹호하는 그룹 쪽에서는 거봐 민주당에서 지금 뭐 김민석 후보가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9%나 돼. 우리 지금 해볼 만한 싸움 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우리 쪽으로 끌어오면 이번 전당대회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그리고 매우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확실히 결집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그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반반이라고 볼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먹고 가는 싸움이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를 과거의 조사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국 갤럽이 이런 해설을 내놨는데 지난해 9월에 똑같이 조사를 한 거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이 기관을 나누는 찬반에는 찬성이 51%, 반대가 37%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응답자의 82%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안에 대해서는 그때만큼 적극적인 응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지지층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검찰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거의 이제 61%가 반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는데 자기의 지지층만 보고서 이거를 강변하면서 심지어 논리도 없이 밀어붙인다? 그럼 국민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국 대전이랑 똑같아요. 그때 전화 맞아요. 받았을 때 유시민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민주당이 패망하는 길로 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실 자기가 신념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제를 갖고 가시는 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점이 지금 본인들이 싸우고 있는 사람이 국민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 수치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때 제가 보안 수사권 얘기했을 때는 입도 못 댔거든요. 이제는 이렇게 6대 2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폐해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한문철 TV처럼 매일매일 나올 거라니까요. 그게 계속 쌓인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건태 의원님이 한동훈한테 지기라도 한다면 아마 이 논리는 점점 깨져갖고 정말 줄어들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하는 거구나. 네. 이건태 의원이 논리적으로 한동훈 앞에서 만약에 박살이 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면 이 여론이 또 더 뒤집혀질 정말 거예요. 급물살을 타면서 또 이제 정치 지형까지도 뒤흔들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궁금한 게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절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보안 수사권 폐지입니까? 아니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고 그러니까 있죠? 수사 개시권 그리고 별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가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3월달에 정청래 대표가 권양승 여사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나서 네. 검찰 개혁 완수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표현을 썼던 것이 네. 수사 개시권 자체를 봉쇄했기 공세했기 때문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주면 그 강소연 변호사가 많이 하잖아요. 검사가 길을 가다가 뺨을 맞았어요. 이거 수사 못해요 검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개시권이. 경찰한테 보냈다가 개시권이 갖고 와야 돼요.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잖아요. 요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안수사 요구는 지금도 하고 있고 보안수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안수사 요구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보안수사 요구를 내려왔을 때 저희가 만약에 A를 해와라라고 했을 때 A를 그때 안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네. 이거를 대놓고 난 안 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사에 나오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100점짜리 답안 갖고 와라고 하면 40점짜리 갖고 와요. 그럼 이거 징계하기도 애매하고 뭘 하기도 애매하면 다시 또 뭐 똑같은 사실상 또 보안을 보내요. 그럼 45점짜리 갖고 와요. 이렇게 3개월 지나고 되게 6개월 지나면 소모적이고. 검찰이 바뀌어 있어요. 검사 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유시민 작가를 비판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책임지는 자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지. 민주당은 예. 책임지는 자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바꿨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나오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뭔가가 계속 튀어나올 경우에 책임져야 해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민주당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막 계속 시끄러운 소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정치를 왜 합니까?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할 때도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보완할 부분들을 조금 구멍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아닌 것 같으면 가는 거지 다르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선택하고 가면 되는 건데 1.1억도 안 된다고 덤비는 거 그게 완결된 형태도 아닌데 세상에 완결된 형태라는 거 있지도 않은데 그걸 왜 과정을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보안 사건 폐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론을 보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걸 보라고요. 그러니까 쉬었다 가고 이런 게 그럼 필요하잖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보안성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격할 거야. 그러면 민주당이 그 틈을 좀 남겨두면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도 잘했네 이런 여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안고 가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그걸 보완하면 오히려 보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한 다음에 형사 실무에서 막 혼란이 발생해. 계속 비판할 거야 아마. 계속 매일매일 조선일보가 비판할 거예요. 물고 늘어지고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이냐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지금 그 강경파 얘기 따라갖고 행안부에다가 중수청을 설치했다가 검찰 인력을 어떻게 보면 강제로 보낼 수가 없어요. 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보 못 하고 있잖아요. 10월 3일 어떻게 개청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본인들은 법무부에 두면 검사들이 다 다시 복귀한다고요라고 해서 행안부에 뒀잖아요.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를 얘기를 하라고요. 거기에 대해 못해서 지금 사실 중수청도 이제 공수청 2가 될 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문제는 뭐냐면 공수처가 일을 못하면 고위공직자의 비리만 못 밝혀내지만 중수청이 공수처화되면 중대범죄 자체를 수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범죄자들이 살만나는 세상이 나올 거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누가 뜨냐면 한동훈이 뜬다고요. 왜냐면 그 얘기를 이미 그 선동을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골드메로님도 어차피 완전 폐지는 안 될 것 같고 다시 수기하게 될 텐데
한동훈이 토론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기사가 도배될 겁니다라는 굉장히 아. 그 예측을 이렇게 맞아요.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정구승 변호사의 얘기와 괴를 같이 하는 지적이신 거고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레이지분이 요건 좀 답을 좀 간단히 듣고 싶은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정청래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을까요? 궁금해서요라고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평론가님 뭐 대비책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게 무슨 질문이 아 이해를 이게 못 하겠어요. 뭐냐면은 네. 당대표 선거에서 이해가 안 되세요? 레이지 모님은 믿고 싶어 하는 게 어떤 건 본인 생각에는 네. 그 다른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정 대표가 되게 되면 연임을 하게 되면 이게 본인 걱정되는데 그런 대비책이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예. 보안사건 문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얘기하는 것 같진 않고 저부터 네, 말씀드릴게요. 예. 그 법무법인 일로의 정 대표는 정 대표가 정 대표 되시면 저희는 대출 받아서 투자 규모 늘려갖고 공격적 확정을 할 겁니다. 아마 사법의 민영화가 진행돼서 저희는 돈 벌 기회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를 대리해서 수사하는 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수사센터장 정구승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또 변호사님도 많이 뽑고 좀 공격적으로 해서 큰 돈 벌어야죠. 네. 그래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일 전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입법 작업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보안사건 문제가 정리가 그 전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선거 기간 동안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미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고. 토론하면서도 그럴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당 대표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의총이나 이런 데서 지금 토론에 붙이면 굉장히 이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마무리해 주느냐. 이게 당대표 선거를 더 격화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도 결정지을 거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차기 당대표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도 결정이 될 거예요. 여론도 많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부디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비책이 뭡니까라고 물어볼 때 답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찰이 비리화될 우려도 있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 가지고 가는데 정권 송치도 안 하는 상황에서 보안 사건마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경찰을 견제할 겁니까? 형사 피의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소해 줄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 주고 그걸 법안에 넣었다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다 없애고 다 잘했어 그러고 박수치고 끝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누차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냐고. 법무법인 일로 피해자 지원 센터가 곧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MC님 같은 경우는 오윤혜님이 공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해주셨는데 반면 183님은 윤혜님 오늘 공부 많이 하십니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오윤혜 씨의 세 줄평이 공부를 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저는 이 모든 힘든 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결국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재명 정부를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되게 많은 성장통 같은 과정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당대표 선거 끝나고 그 이후로 조금 봉합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부터 해서 정말 국민들의 민생의 진심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소통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네.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끝까지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사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국가데이터청 얘기가 이제 거기를 장관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가데이터청. 네. 과거엔 통계청이었어요. 통계청.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로 데이터들이 거의 석유 원유처럼 돼 있거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논의가 사실은 당 대표 선거에서 돼야 됐어요. 당연하죠. 앞으로의 AI 시대 때 이 데이터 관리를 국가 주도로 하는 거가 있는데 그럼 우리 정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킥스 보안 수사권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우리나라 민주당의 미래도 정말 걱정되고 정당 정치의 미래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차원에서는 정말로 이러한 정쟁에 관여됐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말로 미래를 맞아요. 꾸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구성됐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계속하면 총선 진짜 폭망합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 폭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MBS 조사 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한국갤럽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MBC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 네. 이거 더 싸우거나 더 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일 코지층 타령하지 말고 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호감, 비판 여론들이 성토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불쌍하게 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말이 많아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들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을 다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전의 대통령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더 진보적인 대통령이 있었나? 도대체 뭘 가지고 몇 가지 지금 의미에서 그렇죠. 네. 뭘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화된 것처럼 얘기를 그건 하지? 진짜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음. 모든 사회적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남북 관계 이런 거 빼고 얘기한다면 DJ 이후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노동부 장관 당장 민주노총 출신 아닙니까? 위원장 출신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런 이렇게 적 노동 있었습니까? 정책 이렇게 네. 한 대통령 있었냐고요. 진보 대통령, 진보 정부 만들었을 때 그 어떤 대통령도 못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이 몸담았던 분이 이런 평가를 하니까 더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고 우리 나는 마로님은 오랜만에 완두콩 평론가님 방송 잘 봤습니다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를 왕두콩이라고요? 왜요? 완이잖아요. 아,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오래간만에 얘기한다. 완두콩? 사람들이 저를 자꾸 환이라 그래요. 아. 댓글에 욕하실 때도 김성환 너 두고 보자 막 이렇게 욕을 아, 해. 네. 전 정승구라 그래요 자꾸. 정거성. 아, 네. 저 완두콩의 완이에요. 아, 그래서 완두콩. 나는 아직 구교 활까지는 안 나왔어.